안녕하세요. 이지엔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의 등가 희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등가 기호를 한번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스펫 증폭기를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특히 5장과 같은 모스펫의 1단 증폭기 회로는 이와 같이 직류 전원을 걸어놓게 되겠고요. 교류의 신호 전원을 증폭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대개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직류 전원을 한 개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 회로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커패시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류 신호 전원은 직류를 포함한 직류 회로에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증폭기의 증폭률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신호 전원의 주파수가 낮다면 증폭률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증폭률이 높은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5장에서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매우 높다면 내부 커패서에 의해서 이득이 좀 감소하는 특성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 주파수 특성은 6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스펫의 VI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영역에서 증폭기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겠는데요. 액티브 영역에서 전압과 전류 관계식은 어떻게 됐었죠? 바로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VI 커브를 일정한 VGS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커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커브가 되겠죠. 즉 ID와 VGS의 관계는 이와 같은 2차 커브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만약에 VGS가 직류 VGS로 일정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일정한 전압이 되면은 이 지점과 이 커브가 만나는 점,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 ID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바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X축을 T로 놓고 ID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일정한 VGS의 전압에 교류 전압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전압이 VGS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지요. 직류의 교류항이 더해진 텀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VGS가 매우 높은 값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 전압이 만나는 점, 이와 같은 큰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매우 낮다면 어떻게 되죠? 가장 낮은 데서는 이 지점이 만나는 점, 이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흐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커브로 바뀐다면 ID 전류는 이와 같은 커브로 바뀌면서 흐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커브의 교류 성분만 다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교류 성분이 추가하면 이와 같은 교류 성분 전류가 추가해서 흘러주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죠. 이와 같은 전압이 VGS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수식이 되겠죠. 이와 같은 수식에서 교류를 빼고 직류만 살펴보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이때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VGS가 일정할 때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수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 가로항에 직류텀을 A라고 놓고요. 교류텀을 B라고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가로항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B제곱은 교류만의 제곱이 되겠고요. 제곱항은 매우 적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시하면 직류텀은 이와 같이 되겠고요. 2분의 1 KN의 A제곱항이 되겠습니다. 교류항은 어떻게 되죠? 바로 2AB 2 곱하기 2분의 1 KN이 되고 있고요. AB B A항은 바로 이와 같이 되겠고요. B항은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류 전류는 교류 전압과 비례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컨덕턴스라고 볼 수 있겠지요. GM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컨덕턴스 GM은 저항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저항을 RS로 표시하고요. 소스 저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류의 전압이 추가되는 경우에 추가되는 전류 ID, 교류 전류는 이와 같이 RS분의 VGS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전류,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스펫의 특성을 등가 회로로 그리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직류와 교류가 이와 같이 합쳐졌을 때 직류 텀은 이와 같이 표시됐고요. 교류 텀은 이와 같이 표시됐었습니다. 한편 채널 변조 효과에 의해서 R0가 추가되게 되겠고요. 여기에 직류 플러스 교류 전압이 걸리면 직류 전류 플러스 교류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직류 전류는 여기에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교류 전류는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스펫 등가 회로에서 직류만 뽑아내면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겠고요. 교류만 뽑아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직류 등가 회로를 살펴보면 VGS가 직류 VGS가 될 때 이와 같은 직류 텀 이 부분에 표시하면 되겠고요. R0분의 직류 VDS 여기에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R0로 표시하면 되면 되겠죠. 한편 교류 등가 회로는 여기에서 교류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저항은 그대로 되겠죠. 여기서 R0에 의한 직류 전류는 이 항에 비해서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시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직류 등가 회로에 대해서 등가 기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가 기호는 똑같이 그려주게 되겠고요. 여기에 VGS를 직류를 걸면 이와 같은 드레인 쪽의 전류는 2분의 1 KN에 VGS-VTN의 제곱이 된다.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와 같은 공식을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커브에서 이 공식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이때 R0는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때 R0 항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에서는 거의 무시되므로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류 회로를 무시하고 이와 같이 직류 등가 회로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전력전자 회로에서 이와 같이 R0를 무시하고 대부분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그렇다면 교류 등가 기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등가 기호를 살펴보죠.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게이트와 소스 간에 교류 전압이 이와 같이 걸린다면 이 전압이 직류 텀이 없기 때문에 제로 전압이 되겠고요. 이 제로 전압 기억해 주시면 VGS는 모두 여기에 걸리게 되겠죠. 여기 이쪽에 흐르는 드레인 전류는 RS분의 VGS가 되겠고요. GM-VGS가 되겠습니다. 이 전류는 그대로 이쪽에 흐르게 되겠죠. 게이트 전류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R0는 그대로 여기에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등가 기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스펫의 등가 회로와 등가 기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우리는 등가 기호를 이용해서 회로를 풀어주게 되겠는데요. 향후 증폭기 회로를 해석할 때 등가 기호를 통해서 해석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